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멈춰진 세계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의 도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도래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준비를 잘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것 같고요. 먼저 그 카드사 대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26%가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3월 달에 무려 37%가 증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1금융권도 아니고 제2금융권, 즉 카드사하고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가, 대출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8,800억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경제 위기가 이제 도래가 되면 개인이 위기를 겪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현은 좀 뭐하지만은 개인이 위기를 당하는 가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기를 안 당하셔야죠. 안 당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경우를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위기다라고 하면 적금이나 예금을 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겠죠. 제1금융권이 됐든 제2금융권이 됐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해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죠. 이 보험이라는 거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까지 해지를 한다. 이런 표현은 미래를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까지 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비가 됐든 교육비가 됐든 중단을 하고, 그리고 카드론과 저축은행에서 대출. 지금 어느 단계냐? 지금 요 단계를 보시면요. 적금, 예금 해지, 대출, 보험 해지, 학원비, 교육비 중단,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방금 우리가 앞선 화면으로 보셨죠. 카드론, 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요 단계까지 왔다. 이제 좀 지나면 사금융, 말이 사금융이지 사채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가 엄청나게 높죠. 최대 24%인가요? 네. 최대 24%의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증가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요리처럼 경제 위기가 도래되었다. 지금 5단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을,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내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요 단계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말 그대로 사금융이죠. 그래요. 이런 시대에도 힘내고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열심히는 사는데 교수님, 돈 벌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싶다. 그것도 얼만큼? 많이 벌고 싶다.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돈의 철학이라는 임성민 교수님께서 이 경영학자지 않습니까? 또 대학교에서 많은 이제 후배들을 양성을 했겠죠. 또 제자분들을 또 양성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굉장히 좋은 책 속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품질 대비 가격이 줘야 된다. 그래서 1962년 44세의 샘 월트는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싸게 사서 높이 물고는 쌓자. 그리고 비용을 줄여서 맞아? 핵심, 싸게 팔자가 되겠죠. 이 전략의 배경은요,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1.2달러짜리 물건이 100개가 팔린다면 1달러짜리 물건은 300개가 팔린다. 즉 싸면 싸수록 많이 팔린다. 박리담배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대한 창고를 지어가지고 물건을 막 집어넣어. 그 다음에 싸게, 조금이라도 싸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턴이라는 거고요. 1985년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다? 가성비죠. 저렴하게 고객 만족. 이런 맥락에서 경제 위기고 힘든 시기지만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성비를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가성비를 좋게 해라는 얘기죠. 고객 감동을 시키자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차별화는 뭐냐니까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고요. 수직적 사고방식을 수평적 사고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안암동 중국집에 배달 온 A씨. 배달 주문은 주로 누가 하냐니까 여직원분들이 중국집에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중국집의 사장님들은 배달에 나갈 때 서비스로 성냥을 갖다 주고 이쑤시개를 갖다 주고 또 군만두를 갖다 주는데 이 배달원은 생각을 달리한 서비스로 성냥이나 군만두를 갖다 주지 말고 뭘 갖다 줘야 되냐라고 하니까 서비스로 여자 직원들이 시키니까 세탁기를 선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의 주문이 폭증을 하는 거죠. 이게 TV에 나오신 분이잖아요. 한때. 그래서 요번에 바로 누구냐니까 철가방 번개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서울 명동에서 중국 요리집을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요런 차별화가 바로 뭐다?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차별화가 돼 있습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다면 정성을 다해라.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면 시장 점유율은 몇 배 차이가 난다. 소비자들은 1% 우세를 근거로 상품을 선택하고요. 결국 1%가 나머지 100%를 장악한다. 작은 거 하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거에 열심을 하지 않아 하고 나머지 99%를 가지려고 그래요. 작은 거는 뻥뻥뻥 터지면서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있는데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분인데요. 그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우주선을 탈 때 그는 늘 조용히 신발을 벗고 양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9명의 우주비행사 후보들은요, 그냥 신발 신은 채로 우주선을 탔고, 이 사람만, 20명 중에 한 명, 이 사람만 신발을 벗고 양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을 탔다는 얘기예요. 우주선 탑승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면서 신발을 벗는 거야, 이렇게. 신발 벗고 양발 채로 우주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사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가 얼마나 우주선을 소중히 여기고 아꼈으면 양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을 탄다. 감동이라는 거지. 또 이러한 사람을 보고 심사관들은 뭐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간다. 어떤 위급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사람은 슬기롭게 할 수 있겠다. 왜? 섬세하고 꼼꼼하고 또 뭐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주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직원을 우대하자. 고객을 최우선을 여기는 대부분의 경영자들과 달리 이분은 직원을 고객과 주주보다 더 중시하는 경영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모 프랜차이즈의 점장인데요. 이분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생 복장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점장의 복장을 입히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또 그만큼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내가 점장복을 입고 일을 해. 얼마나 고객분들한테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장이 매출이 최고라는 겁니다. 전국 1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평가에서도 전 세계적인 서비스 평가 회사에서도 우수한 점포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즉 직원들을 우대하는 그런 회사가 잘 됐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5번째로 본다면요, 끈기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본인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의 시절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됐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거, 요거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기회가 온다. 반드시 여러분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사례인데요. 어떤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 119번 도전을 해서 120분 만에 도전한 이제 스타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바로 장혁인데요. 장혁도 마찬가지죠. 인물도 좋잖아요.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이 다 떨어지는 거야. 한 12번, 13번, 14번 막 떨어지니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 본인 스스로가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어느 날 순간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은 본인만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혁이라는 배우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즉 이 정도면 되겠냐? 이 정도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 나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돼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오디션 119번째는 떨어지고요. 120번째 때 오디션에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타 배우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례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야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기를 가지고 오자고. 오기를. 내가 이게 끝이야. 난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 오기를 한번 지니고 행동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강을 거스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봐야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얘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하지만 쓰러지지 마시고요. 쓰러지셨다면 일어나시면 돼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좋은 내용은 돈의 철학,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